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우리 이제 글로벌 디펜스가 이제 2014년부터 시작해서 5월 2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8주년이 다 되어 갑니다. 뭐 다 되었죠,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하게 된 것은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런 방송을 할 때 제가 왜 디펜스에 왔냐, 제가 이제 전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데 별 신경을 솔직히 안 썼습니다. 근데 우연히 하도 문제하고 역같이 해가지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다가 그 다음에 디펜스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면 더, 세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본심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해서 조선과 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조선과 한에 대해서 처음에 만나서 한 3시간 이상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이제 제가 한 것은 닿겠다. 전 원래 하는 일이 애들 가르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세상에 제 얼굴을 내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고문문을, 반만년 문철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갖다가, 그거 외에는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저는 이제 수행하는 게 원래 수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세상이, 사람들이 너무 정신이 너무나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이미 잊어버리게끔 좌파 5.18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좌빨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 나라가 완전 개처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을 푸는 그런 작업이 문재인 대해서 완전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 꽃이 오래가면 안 되죠. 언젠가는 떨어지고 아주 추하게 져버리는데, 그것을 좀 더, 그 추하게 지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이, 계속 저는 20몇 년 동안 해온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한 4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 오셨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만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걸, 어느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는가, 그걸 보면은, 하늘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내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열매가 그냥 맺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본류를 알아야지 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GDN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한에서 이야기고, 저는 이제 할 일 다 끝났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제 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결국 제가 방송을까지 하면서 이제는 이 방송을 진짜 우리 방송을 할 때 얘기했죠.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보자. 그것도 깨우겠네요. 세상을 살리는 방송, 그리고 영혼을 깨우는 방송. 영혼을 깨우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깨우려면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영혼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데, 가만히 있게 되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선천 역사 동안 이때가 쭉 자기가 전생에 또 전전생에 쌓였던 그 업장, 그 탁한 기운을 다 빼야지. 다 빼고 나면은 엄청나게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몸을 많이 다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죠. 근데 죽을 만한 사고인데도 그래도 죽이질 않더라고요. 자, 그런 이야기는 전에 제가 다른 전에 강의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공부가 그런 거예요. 한번 죽였다가 살립니다. 여기 오시는 분도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이미 아니까 알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에 따라서 몸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몸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생각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관계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이 조선시대에 대한 아주 그것을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잠깐 봤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편집할 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조 시대를 우리가 본색을 밝히는 작업이 바로 중국몽과 반일하는 그 본질을 깨는 것이다.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이조가 얼마나 더러운 나라였고 얼마나 편협한 나라였는가를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명예에 달라붙어가지고 명발이, 그러니까 중국 화족 발이를 한 게 바로 이 시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동몽선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자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동몽선습인데, 그 동몽선습은 바로 공자가 읊은 그 환부역주한 조성을 바꿔버린 그 공구의 그 작업 그대로, 그 아주 더럽고 치사한 어긋난 역사를 주입시키는, 결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중국의 종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어린 시절부터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당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양반만 교육시키고 일반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중국을 깰 수 있는 그 밑바탕을 깔아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 평민들이나 천민들, 이 교육에 소외됐던 사람들, 물론 평민들도 공부를 했지만은 천민들은 완전 소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민들은 그 소외가 됐는데, 그들 자체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그 천민들이 고려시대 때나 신라시대 때 어떤 왕족이나 귀족일런지도 모릅니다. 왜? 이조가 자기 이조를 세우면서 고려의 왕실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노비로 삼아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자, 조선시대의 천민들이 바로 좌빨들이에요. 자, 그 성실을 보면 알죠. 성실을 알고 보고, 자, 대중이
개대중 성이 없잖아요. 성을 모르죠. 뭐 성을 지 맘대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개는 자기 주인에 따라서 성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영삼이 또 이명박이 또 뭐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저 문재인이 노무현이 이거 보세요. 그 전력이 깨끗한 인간들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 근데 걔네들이 왜 근데 이조 때 그 양반이 하던 짓을 똑같이 했느냐. 그래는 그 원이 한이 맺힌 거죠. 나도 한번 양반으로 살고 싶은, 한번 태어나서 사람다운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바람이 그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자손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바로 그 조선시대, 이조시대의 천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것을 밝히면서 좀 더 새롭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조 때 양반 그 마음으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익 빨갱이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해원 시대니까 원을 푸는 시대죠. 자, 이제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또 이 방송 제목으로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갔고, 그러니까 용산에서 한 그 자체는 이조 시대의 어떤 그 원풀이 맺혔던 원이 다 풀어졌다라는 말로 했죠. 그렇다면 이 좌빨들이 그 짓을 뭐라고 그러죠? 참, 보통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욕이 나와.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하여튼, 그들이 하는 짓들이 이제, 다 고도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 데모를 하고 있고, 데모를 준비하고 있고, 또 크게 일어날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라 말아먹기 전에 진짜 전쟁 나기 전에 자위대를 보기 전에 선제탄핵만이 우리나라 살 길이다. 선제탄핵만이 우리나라 살 길이다. 아직까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없죠. 자, 그런데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즉시 하늘에서 바로 칩니다. 누구 치겠습니까? 북한을 치고 중국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에 있는 좌빨들이 걔네들이 빨리 새로운 세상이,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세상이 오도록 어떤 그 돌파구를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좌빨이고 우리 좌익이고 우익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 얘기가 딱 하니까 생각이 또 납니다. 증산 선생은 우리나라를 바둑판으로 비교를 했고 조선 백성들을 바둑알로 묘사했습니다. 그 바둑을 둘 때 이놈은 나쁜 놈, 저놈은 나쁜 놈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때 녹아야지 어떤 바둑이 형성이 되고 바둑을 놓는 게 되고, 바둑을 누가 놓습니까? 바둑을 놓는 사람은 지금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이 다 끝날 때가 되면은 지금 끝나는데 중국이 지금 요새 상하이도 봉쇄가 되고 베이징 북경도 봉쇄가 되고
뭐 이런 현상, 봉사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뭐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또 세상 기후가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다 그게 뭡니까? 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지금은 인존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각이 아니라 생각도 그렇지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으로 짓는 것도 하나의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짓이 바로 땅과 하늘에 박힙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니면 제가 나중에 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생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쫙합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누리겠다, 좀 더 얻겠다,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받기보다도 내 거 하는 게 내 거야. 전 내 거야 하는 게 중국의 속성이에요. 중국 화죠. 중국 땅에 있는 속성입니다. 왜? 중국어는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에요. 어디서 문장을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 엄청나게 그 뜻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발음은 성조에 따라 가지고 또 틀려지고, 그러니까 상상에 따라서 말 바꾸기 참 잘하는 게 중국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중국인 이코로 거짓말 하면 딱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코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수학 배울 때 그때는 이코로 했을 때 equal이죠, equal. 이제 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자, 내가 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일본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이씨 조선의 그 더러운 속성 때문에 우리 민족 족속은 아예 사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중국을 따라하겠다. 중국이 뭡니까? 나는 중국에 속국이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 뒤를 좀 봐줘라. 내가 정권을 더 잡을 수 있게. 우리 좌익빨갱이들이 정권을 잡게 우리를 계속 뒤를 봐줘라. 이런 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문재인이 개판치는 5년 동안 그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 이제 이 디펜스에서는 이것을 바로바로 이야기했고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정 삭제가 돼버렸죠. 그런 일이 몇 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또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또 언제 모르게 또 계정 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태여 뭐 2시간이나 2시간 반, 3시간까지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할 의미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많으면 40분, 1시간 20분에 딱 끝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거의 3시간 이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왜 이조가 얼마나 더러운 왕조였는가를 알려면 또 중국을 깨려면 이조의 어떤 그 교육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공전한 맹조를 빨았는지 그 자체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조는 우리 조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구태여 이조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조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518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지 그 자체를 알면은 우리가 지금
자, 2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2조의 그 민낯, 면목을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 이제 병으로 속아낸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그하고, 자,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현실에 이르는 것은 단지 표징일 뿐이에요.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 작업이, 자,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남조선은 우리만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고, 세계가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싶어 하고, 또 우리 본류인 고조선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왜 미국과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자, 그 작업이 80년대부터 되어 왔고, 저는 이제 이 작업이, 전 이게 원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대서양에 어떤 폭풍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GD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정, 그리고 공부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닥쳐오는 일을 접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약간 예를 드릴게요. 자, 제가 그랬죠. 우선 몸이 안 좋으면 기명이 막혀버려요. 기명이 막혀버리면 장부에 병이 듭니다. 장부에 병이 들고 더 심해지면 뼛속까지 병이 듭니다. 뼛속에까지 병이 그 침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어떤 약으로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오시고, 그 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이 몸에서 생기가 이제 몸에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 바로 생기가 돌겠구나. 그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은 그냥 축복받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분들의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몸에 탁기를 뽑아주니까 어떤 약을 먹으라고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탁기를 빼면서 그런 현상을 보여주니까 저 자신은 너무너무나 그분들한테 고맙죠. 저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2년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제가 그 모습을 보여준 그분들이 너무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탁기를 빼는 것만큼 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걸 빼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그것을 빼는 방법도 저는 그것을 힘이 됐던, 수행이 됐던, 그걸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해가지고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됐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도 내가 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맥을 뚫어가지고 탁기를 뽑아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강의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오프라인 강의는 강의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이 바꿔지는 그런 기명이 들어지고 장부가 좋아지고
이 몸이 다시 활성화되는 몸의 생기를 뿜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지금 시간이 너무나 급박해도 인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자, 인연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됩니다. 방문하셔도 되고, 만약 저를 보고 싶다면 저와 연결하고 싶은 강의를 안 들어도 방문을 하셔서 이게 뭔가, 이게 뭐냐, 그리고 저 자신 한번 느껴보세요.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5월 16일, 17일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제국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제국을 얘기하면 성축, 일렬, 여시, 곤이 딸이 여호와죠. 여호와의 아빠가 곤이에요. 자, 그 얘기하면은 여호와나 불교의 어떤 물고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것까지 알게 되면은, 자, 곤의 어떤 그 기운으로, 곤의 자식들의 그것으로 이 선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곤은 그 왕가의 직계가 아니죠. 양자예요. 그러니까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류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본류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게끔 하는 공부가 바로 이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방송을 할 때, 그것이 만약 어긋난 말이었으면 바로 그냥 철퇴를 맞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도 여기까지 8년이 되는 시간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이 넘었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3년 전후 좌우로 어떤 일이 심각하게 터질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냉대하고 아주 원한이 사무쳐서 죽은 오자서가, 이 왕조가, 온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그걸 죽어도 내가 보겠다. 내가 죽고 나서 누나를 빼가지고 성문 앞에 달아놔라. 그런 말을 하고 자결을 해버리죠. 자,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오자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역시 죽어서 확인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확인하겠습니까? 살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렇게 원을 맺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원을 풀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자, 영혼이 깨어나야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해봐가지고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면 자기가 그것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자, 차에서부터 치고 산에서 떨어지고 허리가 뽕도가다 허리가 빠지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몸을, 이제는 제가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을 뭐 믿어봐라. 믿어라, 그런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예수의 그 엉터리 말이 아니라 네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봐라.
이제까지 말이 틀린 게 있느냐. 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자, 맨 처음에 중국이 무너진다면서 중국 뽀개기를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이 왜 뽀개지느냐. 중국 자체는 역사를 깨도 까고 보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볼일만 찾으면 됩니다. 자, 중국은 그렇게 살아왔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 세상에 다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 땅에 왜 저렇게 폭풍과 몰아치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해와서 그래요. 거짓되게 살아왔던 족속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자, 저 역시 아메리카 대륙, 저 미국 땅도 이제 우리가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꽃이 져야지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옐로우스톤이 굉장히 요동을 친다는 말이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왔어요. 그 시간이 다 완 이 지점에 와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그 자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증산을 따르는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합니까? 당구를 빨아요. 그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말은 조금 삼가겠습니다. 제대로 이 천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천재 응운한 기운을 그대로 몸속에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지 이제 똑바로 바른 기운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바른 기운과 그 기운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운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연중에 하면서 그냥 스스로 몸이 알아서 깨칠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니까 그런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보여준 그 분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너무너무나 저한테 귀중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GDN 식구들하고 항상 같이 가려고 하는,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작업을 그렇게 해왔고 이제 되어오는 거 보고 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단 5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 시조선이 본색을 밝히는 작업이 바로 중국몽과 반이라는 그 본질을 깨는 것이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막 와서 할 때 본질은 아주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싸우는데, 본질을 가서 깨버리면 그 자체가 완전 와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시조선은 왜 망했습니까? 자, 이 시조선이 태어나는 과정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 시조선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굉장히 아주 하늘에 엄청난 죄를 짓고 태어난 왕조가 이씨 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뭡니까? 역사, 자기 조상도 바꿔버리고 역사를 완전 뒤바꿔버린 공자를 열심히 빨면서 공자보다 공맹자, 맹자가 뭡니까? 공자의 좋은 점이 아니라 공자가 좋은 것만 끌어다가 그냥 이랬으면 이러해야 된다. 이럴 거면 될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말들만 내뱉은 게 맹자입니다. 맹자는 조그만 추나라에, 농나라 밑에 저 서울만한 그런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추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이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 맹자의 그 말을 현실적으로 이행시키려는 게 뭡니까? 주자예요. 그게 주자학이죠. 지금 주자학에 따르는 그 조선 중기 때부터 그런 주자학도들이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제 또 지금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다 손 털고 나간 그 좌식 빨갱이들이 그 짓을 그대로 해왔죠. 자,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아주 개봉박두입니다. 저한테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40몇 년 동안 수행하고 공부해왔던 그런 것을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공부의 어떤 결과적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아, 이제 그런 시간이 왔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같이 더불어 갈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 더불어 갈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문재인이 손 털고 나갔으니 본격적으로 문재인과 더불어 그 좌익 빨갱이들이 그 더러운 속성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제 걔네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고 이제까지 들었던 귀를 다 씻어버려야 돼요. 자, 이 작자들이 한 게 뭡니까? 할 게 없으니까 한다고 뭐 한 게 나무다 베버리고 태양광 깔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오염시켜버리고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나라를 국토를 피폐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짓이 어떤 자원 전략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건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태양광 달가고 더 할 게 없으니까 뭐였습니까? 백신팔이었죠. 중국에서 코로나를 가지고 왔으면 짱개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병 걸린 짱개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병을 퍼뜨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로나에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죠. 코로나에 많이 죽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걸 예방한다고 백신 맞게 해가지고 백신 맞고 많이 지금 죽고도 있고 많이 죽었고 죽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팔이 한 거죠.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좀 넘게, 정확하게 말해서 2년 좀 넘게 횟수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19년, 20년, 21년, 거의 3년 됐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 구렁통에 빠지게 만들었죠. 이제 구렁통에 이제 빠져나올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려면 그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 취약점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좌빨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장난을 많이 해요. 자, 2조 때 유생이나 사대부처럼 말장난을 많이 해. 이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가 너무 많아요. 딱 동사가 많은 서양에서는 뭐가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형용사가 많은 변명이 많고 너무나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시는 아주 아름답죠. 아름다운 마음을 또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나쁜 놈들이 정치꾼들이 그것을 이용하다 버리면 그 감성적인 면에 자꾸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요, 좌빨들이.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감성팔이들이 잘하죠. 그래서 아주 능숙하며 말장난으로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 좌빨들은 그냥 그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자, 지금 보세요. 이제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는 이제껏 자주 보았다.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야, 보이는 거죠. 야, 근데 이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자, 본질을 깨는 게 뭡니까? 반일에 반일하면서, 특히 아주 혜택을 본 족속들이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그러니까 이 본질을 깨는 건 바로 북한을 깨버리는 거죠. 자, 얘네들이 이제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되면은 지금 북한을 접수를 해버려요. 북한에 접수를 하기 전에 북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끔 만들어버리죠. 내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북한에 어떤 내란이 터지게 돼 있는데 그 태세는 시간이 언제인가는 이제 뭐 북한의 소식을 뭐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터지는 날, 그 북한이 언제 터질까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어떤 시기, 어떤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놈들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싫어해요. 발에 놓고 밟아버리고 싶어요. 자기가 이 땅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다가 어떤 것을 중국에 짱깨들이 병을 묻혀가지고 와서 코로나 퍼뜨린 것처럼 이번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병을 뿌릴지도 모릅니다. 병을 뿌리게 될 겁니다.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을 이 한반도에 몰아내버리죠. 이제 그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자, 어떤 병이 돌면은, 하면서 뒤로 후퇴했다가 이제 깨버리죠. 그렇죠? 이제 태평양 밑으로, 이제 우리나라 밑으로 내가 태평양 쪽에서 이제, 중국을 완전 파멸시켜버립니다. 이제 중국은 동서양이 같이, 그러니까 유럽하고 같이 연합을 하고 또 호주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중국을 완전 깨버립니다. 존재 자체마저 없어버립니다. 이제 중국은 완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 빠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맨 3년 전에 방송할 때 중국은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3년이 다 되어 갔고 이제 그렇게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깨지면 우리가 좋다, 우리 중국 가서 살면 되겠는데? 아닙니다. 깨질 때 중놈 절대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 물귀신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죽으면 나 죽으면 너도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과거의 일은 그 이야기 하지만 그 과거의 일은 바로 현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젊은 20대부터 열심히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 왔고 또 주역을 엄청나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증산사상에 거의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공부를 했고 그만큼 또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수행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귀신 같은 더러운 속성, 이건 뭡니까? 좌파들하고 바로 중국 몸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 좌파들, 이게 물귀신 같은 더러운 속성이에요. 그들의 보교 주기에 발본색원. 자, 우리가 우리는 예전에 한자를 하고,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는, 한 70%가 춘추 전국시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는 누구나 다 똑똑하면 어떤 재주가 있거든, 똑똑하면 어떤 나라든 가든지, 거기서 발탁이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멍석을 깔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제약 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 춘추 전국시대만큼 모든 사상과 생각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고 깊이가 있던 시간은 없습니다. 그때도 이제 뭡니까? 노자도 그때 나온 사람이고, 공자도 그때 사람이고, 또 순자라고, 순자도 그렇고, 제자 백가가 그게 이제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발본색원, 근본을 뽑고 근을 막아버리는 뜻으로 근본천청에서 그 패널을 없애버린, 해야 하며, 발본색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요. 누가 죽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원이 생깁니다. 누가 죽여요? 천지가 천지 기운으로 죽여버려요. 그게 천지 기운이 뭡니까? 그건 인간들이 바로 내가 전에 인준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람. 그 병으로 쓸어버리죠. 자, 그 병을 쓸어버리게끔 하는 게 누굽니까? 딥스예요. 딥스는 어디야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성축, 일렬, 여시 그쪽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누구냐? 요임금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참, 고대 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고조서 문자 가지고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때의 일들이 바로 풀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근원은 바로 이주의 폐하수가 적서차별에서 온 것임을 알아야 된다. 너는 이래서 너는 쌍놈, 나는 양반. 이게 적서차별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이 이렇게 아주 그 원을 맺게 했죠. 자, 이 시 2조는 자, 요런 말은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친인파라고 알고 있는 윤치호죠. 그래서 윤치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이 시 조선을 평했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윤치호의 말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자, 우리가 자기가 현재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해도 그것이 이득으로 돌아오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베푼 것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죠.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전라도에 5.18 유공자 해가지고 굉장히 그 돈을 많이 국가로부터 많이 받고 그렇게 또 5.18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수를 쓰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그게 뭡니까? 5.18은 뭐죠? 북한군이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한 작당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 지금 이렇게 첫 번째만 민주화 운동이 뭐니까 공산주의 나라로 만든 게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6.25 때도 6.25 때 보세요. 낙동강에서 그 북한군을 막고 싸워가지고 그 북한군이 유엔군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벌어준 게 바로 학도병이었죠. 학도병들. 그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낙동강 전선을 막아 이렇게 어린 학생 애들마저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성 풀어버렸죠. 다 들어오게끔 했죠. 근데 또 희한한 건 또 뭐냐면은 6.25 때 가장 많이 사망자가 많은 곳이 바로 전라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북한을 옹호하고 받아들였던 그 전라도가 대한민국에서 한 일이 별로 없는 전라도가 대한민국이 아주 꿀을 쪽쪽 빨아먹는 5.18 유공자가 돼가지고 아주
30년 동안 편하게 살아왔죠. 그건 뭡니까? 공짜로 그렇게 받아왔다. 그 대가가 어떻게 대가가 오겠습니까? 이제 엄청난 병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공짜를 너무 중요하면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이것이 지금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자기 조상들이 한 것이 없는데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자기한테 얼마나 나쁜 해로움으로 오는지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스승인 텔레스에게 알렉산더가 교훈을 내려주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어느 하루는 현인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비결과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지어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에게 세상의 모든 책을 정리하고 명령하였다. 학자들은 몇 년에 걸쳐 밤낮을 세워가며 각 분야의 방대한 지식을 100권의 책으로 압축하였다. 전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언제 그 많은 책을 다 읽느냐고 다시 10권으로 줄여오라고 다시 명령하였다. 이번에 시간이 조금 더 짧게 걸렸는데 다시 찾아가자 이번에는 한 권으로 요약하라고 했다. 찾아갔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10페이지로 더 줄여오라고 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역시 퇴짜를 놓았으며 다시 한 장으로 요약해오라고 명령하였다. 오랜 고민 끝에 그것을 내밀었을 때 이번에도 알렉산더는 그것조차 읽을 시간이 없다며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였다. 몇 날 며칠이 고민과 논란 끝에 학자들이 내민 한 문장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만약 그 해왔던 것이 불의하고 정당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 벌로 오게 됐습니다. 벌로 오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생전에 살아가 있을 때 안 오게 되면 자기 죽어서 오게 되고 자기 후손한테 그것이 뻗어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결코 공짜 좋아하고 공짜 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나 자신을 멸망케 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전라도는 나중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여야 될 겁니다. 됩니다. 세상에서 절대 똑같은 듯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 자, 누가 또 공짜를 좋아합니까? 좌파들이 좋아하고 또 북한이 좋아하죠. 자, 또 누가 좋아합니까? 중국 놈들이 공짜 좋아하죠. 자, 저번에 한번 좀 나왔죠. 우리는 한 게 없다. 그러나 그 나라를 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하면 그때 그게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중국 화족들과 신농시족이에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외국을 다뤄온 방식, 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외교를 해왔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거창한 이론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짱치차오라는 사람은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의 고문입니다. 쟁쟁한 중국의 국책국영은행의 자문뿐만 아니라 임직원 정신교육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해 국영기업의 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저서도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다저우 랑싱 샤오소우团队입니다. 늑대 야성을 지닌 세일즈 군단을 만드는 법입니다. 중국에서 세일즈 분야의 도서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전당 외교의 늑대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중국은 외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늑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처럼 달려들어 야만스럽게 기술이나 노하우를 카피해서 세계 무대에 첫 줄에 서는 게
중공이란 나라의 본질이라고 이 사람은 강의에서 당당히 밝혔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니 외국인이 기술, 자동차, 돈, 경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왔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건데 정부는 뭘 했느냐? 국민들에게 창업하라고 했다. 국민들은 나중에 스스로 하기 위해 외국인과 합작을 했다. 그런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합작을 한 뒤 카피를 해서 다 배운 다음 혼자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회고해보면 공장, 설비, 기술, 상품, 특허, 시장, 브랜드도 다 우리 거다. 외국인은 죄다 도망갔다. 양재치 외교부장이 그렇게 강경하게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도 다 여기서 유래된 거다. 우리가 40년 동안 한 것은 단 두 글자, 카피였다. 세계 무대 첫 줄에 서기까지 베끼고 베껴왔다. 우리는 야만스럽게 베껴왔다. 가리지 않고 복제해왔다. 지식재산권이고 뭐고 특허고 뭐고 일단 훔치고 나서 말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제 와서 그걸 눈치채고 이제 훔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더 베낄 게 없다. 이제는 발전뿐이다. 짱 치차오의 이 영상은 뒤동성의 발언 못지않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표현이 거친데 그만큼 가감없이 중공의 방식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악인 거죠. 죄악이 뻗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들이 이 땅으로 올라오. 물론 이제 중국보다 살기가 좋아서 그렇겠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나라 땅으로 오는 거죠. 이제 걔네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료가 될 뿐이에요. 그 애들은 나중에 또 죽으면서 더러운 냄새, 그리고 또 풍기겠죠. 현대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자 밀턴 프리드먼이 속담처럼 즐겨 쓰던 표현이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자, 이렇게 되죠. 그 이조 시대 때를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이조 시대 때 행한 짓을 보면 어찌도 이제 손 털고 나간 문재 정권과 김영삼, 개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이명박과 박근혜 때 좌빨들이 활개친 때에도 그리도 닮았는지 윤쇼가 남긴 이시조선은 민낯을 써놓은 곳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생각과 입만으로 자기가 처해있는 어떤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몸으로 체득을 해야 남을 설득시킬 수가 있고 사회를 국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조의 패습이 그대로 묻어있었던 개화의 인물들이 들은 풍어는 있었지만 실천력이 없으니 실천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딱 막혀가지고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죠. 오직 이 시들 자체만 잘 살면 됐고 이 나라의 재산을 가산으로 생각한 게 바로 전주 이씨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 이씨들에서 굉장히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수만 박사도 역시 전주 이씨라는 점에서 한계가 딱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수만 박사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대한민국이 바탕이 되게끔 했지만 이수만 박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태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결코 이시조선에 너무 많은 해악들을 그 해악과 죄악을 몸소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나온 분이 바로 이수만 박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악이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져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그렇게 개판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이후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나라는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지만 이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로서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원만 풀면, 좌빨들이 원만 다 풀면 끝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그 마무리를, 그 시간을 저렇게 개판치고 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더한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이것은 요것으로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몸으로 체득한다는 말은 군사적인 힘으로 이조를 뒤덮어야 하는 말이기도 한데, 경제가 파탄내서 경제를 파탄내서, 경제가 파탄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경제가 파탄시켜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얘는 경제적인 활동을 양반들은 안 했으니까 굉장히 공장을 맹장을 했고, 그것은 뭐 하인들이나 그 아주 천민들이 하는 건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서, 자, 물 마시고 이빨 쑤시는 이것이 바로 이조의 양반들 사대부들이었죠. 군사를 바탕 자체를 없애버린 이조의 술책. 그러니까 뒤덮을, 그 나라를 뒤덮을 힘이 없었죠. 이조의 수체라고 봅니다, 저는. 이시조선 자체에서 개혁 또는 혁명이 움틀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고, 그저 밀란만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자, 이조의 역사 보면은, 이조의 518년 역사를 보면 밀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밀란이 어떤 체계를 잡지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밀란 소유만 일어나고 그냥 잦아들게 되었죠. 결국 밀란인 동안란이 외사라고 말하고 있는 청과일을 불러들여 세계의 대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자, 동안란이 천하대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다시 얘기가 아니겠지만 동안란이 엄청난 세계적 파장을 일으켰죠. 자, 이래서 청나라가 일어나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붙어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또 러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여파가 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 운이 좋게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이 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 가라고 일전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게끔 했죠.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했던 기업이라든지 어떤 학교의 제도라든지 뭐든지 다 놔두고 가게 됐죠. 그리고 미국이 들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미국과 일본이 없었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딱 생각한 거죠. 자, 반일 선동으로 완성되는 북한의 가끔 전술. 잠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좌빨 애들이 이때까지 한 반일 선동 이런 것이, 자, 일본을 치면서, 그래서 얘들이 가끔 전술이란, 자, 머리는 한국이고 갓은 주한미군, 갓끝은 미국이고 한끝은 한축은 또 일본.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잡아야지 대한민국을 쓸 수가 있는 그것을 말하는데, 자,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각근에 의해 유지되어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한국이 무너진다는 대담설이다. 정확하게 본 거죠. 자, 얘네들이 그 남의 그 약점을 잘 봅니다. 근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중국의 공안당국 김기중, 김일성이 각근에서 추종한다. 자, 미국 대사를 습격하기 전 주한 일본 대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도 이를 방증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중국이 이쪽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을 치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치기 위한 어떤 작전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중국도 그런 것을 빨리 감지를 할 겁니다. 걔네들도 여러 가지 통신 금방금방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으면 얘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병 풀리는 거죠, 진짜. 근데 병이 이놈 터지면서 그것과 함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기 빌 게이츠가 천연두 뿌리겠다 라는 말을 심심하면 하는데, 이제 천연두 뿌려지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자체만 알면 돼. 자, 천연두가 뿌려지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아직 천연두가 뿌려지지 않아요. 천연두가 뿌려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빨리 몸을 만드는 방법을 빨리 터득을 하세요. 모르면 와서 배우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그 사람이 건방지고 난처하고 그러면 안 해줍니다. 자, 친일파로 낚인 지금 윤치호의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자는 과연 선량한가? 나는 성선설을 믿지 않는다. 이 성선설이 게 뭐예요? 맹자예요, 맹자. 맹자. 이런 얘기, 인간이 선하다. 이게 뭘 선해요? 인간은 무지야. 자, 우리가 예를 말하지만, 여기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순조에 대해서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서점에 가면은 순조에 대한 연구서는 하나도 없어요. 한 권이나 두 권 정도 있고, 다 맹자나 공자 가지고 썰픈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악이란 말이 나오는가? 어디 한마디 나오겠죠. 제가 본 말은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간은 무지하다.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그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데서 어떤 제재를 가야 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상 얘기했지만, 순자의 제자가 한미자하고 이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자, 이사는 진나라를, 중국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죠. 그리고 한미자는, 자, 법과 사상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시조선 자체부터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박원이가 자기 부인의 형제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복춘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성선설을 말한다? 그건 모순이죠. 굉장히 어폐가 많죠. 그런데 나는 이러야 하는데 너는 이러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렇게 꾸려간 게 이 시조선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윤치호가 얘기한 거예요. 윤치호가 누구냐? 윤치호가 누군가 한번 잘 보세요. 조선 대한제국의 개혁민권운동가 문신이자 외교관, 언론인, 교육자, 이거죠. 자, 우리가 한국 할 때, 이 대한제국 할 때 한국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한국이나 대한제국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윤치호에 대해서 한번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윤치호가 누군가. 교육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으며, 더 많은 교육은 더 많은 독립을 가져온다. 자, 근데 사람들에게 교육을, 자, 리지오 시대 518년 동안 교육에 소외된 사람, 평민이라든 천민이라든 이 사람이 교육에 소외가 됐어요. 양반들만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공자를 맹자만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이 공인들 공부하는 중인이라 가지고 아주 천대를 했죠. 자, 그런 나라가 어떻게 존립을 했는지, 그건 존립한 근거는 중국을 얼마나 잘 빨아내달아서, 명을 얼마나 잘 빨아내달아가지고 반가름이 난 거였죠. 자, 이조 때의 교육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공리공론이었고, 이러해야 아니라 저러해야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 식인 잡념식의 교육이었으며 이 교육도 명을 빨게 하는 머리를 만드는 교육이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동문 선습을 이런 내용이 있다 딱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동문 선습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동문 선습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 왜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윤치호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조 4대부의 뼛속 깊이 각인된 중국에 대한 소국이식, 변방이식, 4대 이식은 40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이 중국 북경 내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대국이라고 칭송하면서 작은 나라 한국이 중국문과 함께할 것이라고 한 것은 송시열이 4대 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발언도 그렇게 이주의 굴종하는 교육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네 공부 법전만 본 애들이지 이런 사실 우리가 어떤 사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공부를 안 했죠. 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이나 정신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종교적인 맥을 확 들어야 돼요. 유불선 기독교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역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이런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계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문짝을 공부시켜가지고 문자가 이렇게 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그 자체 영어가 어느 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에요. 결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유럽에 있는 족속들도 그 다 우리 고조선에 피가 다 흐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게 나오는 것도 우리말로 풀어보면 다 풀이가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에서 쭉쭉 나왔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을 꿈을 따라 중국이 그래 중국을 따르면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중국을 따르겠다는 그 말이 난 중국을 빨겠다. 중국이 속국이 되겠다는 말이고 이 말은 문재인 자신이 정권을 계속 잡으면 문재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의 영원한 개가 되겠으니 귀 좀 잘 봐달라는 말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나는 말이 표면적으로 그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속성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속성을 알면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자를 하다 보면은 영어든지 중국어든지 어떤 외국어를 또 우리말이라도 근원 자리를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이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봐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우리 고조선 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우리가 왜? 우리가 앞으로 선생국이 되는데 이건 분명하게 정해진 일인데 그 정해진 일이 딱 있는데 그걸 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어떻게 외국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 전에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닐 때 케네디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난 모습 그럼 보세요. 다시 딱 꼭 있어요. 넌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야. 원조를 부탁하러 가면서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고조선 유민 세계 문명을 펼친 현지 인류 문명을 펼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어. 우리 봐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은 빌빌 끼었죠. 그래요. 이 문씨가 또 황제족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마다 중국을 엿먹이는 일만을 골라 했으니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더 맹세하고 더 개가 되게 돼가지고 이런 일 하는 것은 중국을 엿먹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혼밥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자신은 몰랐다.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이렇게 모르는 거지. 문재인 제나 마음대로 해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해왔죠. 근데 개판이 됐고 이제 개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잘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는 원리는 정의가 아니고 힘이다.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올바른 정의, 올바른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뜻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지 힘도 없고 나는 이러해 하면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주는 그렇게 인이예지신을 부르셨으면서도 인이예지신을 부르셨는데 이게 오상이죠. 그러니까 자 인하지도 않고 이하지도 않고 예하지도 않고 지하지도 신도 안 했죠.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 서로인가 사람 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편만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4대 당파 싸움만 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정의로움은 하나도 찾을 길이 없고 비굴함과 교활함에 전철된 역사였다.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기르면 그 왕조는 바로 뒤집어지니까 그것을 안 거예요. 왜? 자기네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뒤집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떳떳해야 돼요. 항상 떳떳하려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정의로워야 됩니다. 왕명의 절대 목적 유교 사상. 이 유교란 게 뭡니까? 이 역사의식, 이걸 유교 사상 자체가 중국의 개가 되겠다는 사상이에요. 이 공굴한 놈 엄청나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공자학교를 세워요? 이게 몰라서 중국인들 모르니까 공자가 좋은 줄 알고 공자가 우리 중국 화족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 먹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먹어 이런 뜻이 공자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이 이게 북유교란 자체가 말은 좋지만은 이 말은 한 그 인간이 그래서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되게 술이 부작다. 다른 기술에 하지만 적진 않았다. 만들지는 않았다. 쓰질 않았다. 그냥 듣는 얘기에 적기만 했다는 얘기죠. 술이 부작. 그런데 역사를 완전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영원한 복고주의는 부패 씨앗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자, 복고주의가 얘네들이 복고주의가 있겠습니까? 조선 이씨조선이 복고주의 없어요. 중국 따라하는 게 복고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효선 중기에 고구려 신라 백제에 나왔던 그 고서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단군도 알고 보면은 중국 빨기가 하나의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북공주 하면서 단군도 역시 중국의 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유교 자체가 환부역조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중국의 종이 되도록 종이에요. 입맛에 맞게 제도한 아주 나쁜 성을 가진 사상이며 복고주의가 과연 어디를 따라가야 한다는 대상이 어디인지 밑도 끝도 없이 요순시대가 태평시대로 읊어대는 것이 복고주의인지 무식함이 하늘을 닿았다. 그러니까 요순시대가 태평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정치, 투쟁, 갈등 심한 데가 가장 심한 데가 제국 때부터 제국의 아들인 요와 또 전후 고양시의 아들인 순과의 엄청난 정치 투쟁이 벌어졌던 시기가 바로 요순시대예요. 근데 다 잘라버리고 고조선 역사에 다 잘라버리고 요순만 얘기했죠. 사경에 보면은 그 이상은 신농시라든지 소김철씨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복고주의인지 무식함에 하나를 닿았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옹구이지신. 옛것을 보면 새롭게 옛것을 보고 새롭게 다시
만나 이렇게 아니고 옛것을 보면 새로운 것이 자 이때의 덕목이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자 복고지는 새롭게 되어져.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죠. 산을 볼 때는 산이에요. 아니죠. 산에 저게 뭐가 있을까? 저 산도 저렇게 될 거야?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갔다 본 사람하고 올라가지 않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말하고 많이 틀리죠. 이제 우리는 올라갔다 한번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우리가 왜 앞으로 세상에 선생국으로 거듭나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증산을 따르는 증산 선생의 어떤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증산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는 나중에 선생국이 된다는 말을 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선생국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절대 당분 빨아가지고는 미친놈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만세를 외쳐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에게 종속된 국가나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인가요? 네, 그때는. 자, 제국이 어떻게 만세를 부르죠? 제국 만세 부르겠죠. 그게 대한제국이니까 종속된 국가인데. 자, 이렇게 모모를 하면은, 야,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군사를 길러가지고 일본을 쳐부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소총을 땅땅 쏘면서, 자, 우리가 소총도 못 만들어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에 생각할 때, 자, 그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cep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만세 불러가지고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호소하면 될 거야. 이것도 유교의 하나의 패스 때문인 거죠.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게 바로 문재인 때예요. 무엇보다 상공을 발전시켜야 한다. 세상만사 돈 없이 되는 일이 없고. 자, 제2항공이 제대로 항공이 한때 또 이제 그 폐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경제를 굉장히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육체 생활을 유지하면서 도덕을 지킬 수 없으니 상공을 진흥시켜 실력을 길러야 한다. 도덕이라는 것도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도덕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육체의 생활을 유지 못하면 맞아요. 자, 우리가 여기 쌀뚝에서 인심 나온단 말이 있죠. 육체의 생활. 자, 우리가 세상에 입 안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몸을 만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송을 자꾸만 듣고 그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해보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부패한 시동치kin데 수치스러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형 정부 하에서는 개혁이 희망이 없음을 확실히 한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은 이 씨는 자기 집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 국민을 백성들을 생각한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500년간 국가의 형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정확하게 본 거죠. 나는 황제에게도 또는 비굴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도 또는 완전히 죽은 대중에게도 한국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초기에는 굉장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을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인간들이 있죠. 역시 그러니까 이 518년 동안 행한 잘못된 교육이 이 나라를 완전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이죠. 그때부터 정교조이 하면서 정교조를 다시 학교로 끌어들이면서 이 학교 공부 자체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깨부수는 그리고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하는지 그 자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멍청이를 만들어버리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황인종이 일어나서 일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모든 것, 독립까지도 앗아가고 있는 일본을 좋아한다. 독립까지도 앗아갔습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고조히 팔았어요. 일본을 증오한다. 얘는 증오할 수, 얘가, 윤치호가 한 말도 증오하면 안 되죠. 증오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 되죠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능하고 가렴육을 행하는 조선인 정부와 유능하고 착취하지 않은 일본인 정부 중에서 택하면 나는 일본인 정부를 택할 것이다. 이것이 친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민주에 대한 신박. 나와 다른 것을 인정 못하는 조선인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자, 이 나라의 족속들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방종이 돼버리고.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그걸 만드니까, 자, 우리가 지금 중국 족속들을 아주 더럽고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 조선 2조 말 때 2조 때 사진들을 보면, 2조 말 때 그 사진을 보면 똑같습니다. 중국 놈들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도가 이렇게 낮은 게 민주주의 국가를, 자, 중국은 민주주의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다 계몽을 해야 됩니다. 자, 조선이 10% 이성과 90% 감정으로 살아간다. 자, 이것은 말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어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영어도 공부시키고, 특히 제2외국어, 유럽이 언어도 공부시켜야 된다. 옛날 제2외국어, 불어도 하고 독어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군사 정권이라는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제2외국어를 했죠. 요새는 제2외국어도 안 하죠. 요새 제2외국어 중국어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어 하다 보면은 중국인들의 제가 물론 중국어를 전공했고 중국어를 공부했지만 중국어는 쓸데없는 공부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람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바로 중국어예요. 왜? 너무나 과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 공부를 해도 한자 공부만 굳이 중국어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손학규 선생님도 예전에 한자를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책을 보십니까? 난 어릴 때 소화 하나만 정확히 뜬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문서들, 책들을, 중국 원서들을 그렇게 보셔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면, 한자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우리 글이에요. 자, 우리 한자를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지금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저기 지자체 딱 올 때, 그거 할 때, 중국어 글자 써야 되는데, 전부 다 간자로 써 있어요. 정자로 써야 돼요. 간자는 그 놈들이 역사가, 그 글자 하나의 역사인데, 역사를 몰라요. 걔네들은 그 옛날에, 누구죠? 노신이죠. 자, 이 한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노신이었어요. 노신은 중국 현대 문화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네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공부하면서 중국어는, 지금 중국어는 변음이고 우리는 정음이에요. 정음을 공부하면 정확하게 그 뜻과 그 모습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변음은 우리가 변칙적인 것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할 필요 없어요. 중국인은 지금 15억인지 13억인지 모르고 그런데 그 인구에서 10만 남겨버리고 다 죽습니다. 굳이 중국어를 할 이유가 없죠. 자, 조선의 자기 사람을 인정하기보다 고집부려 변명하기가 급급하다. 그래야만 자신이 체면 자존심이 선다고 착각하기까지 한다.
체면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내 나라 자랑할 일 하나도 없고, 다만 왜 518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다. 우리는 그래서 벽을 빨아야 된다. 중국 빨아야 된다. 만 계속 주여 석창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우리 30몇 년 동안 전교조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학생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된다.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0년대에 학교 다녔던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저는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학은 60년대 했지만은 다만 흉잡힐 일만 많음에 일변 한심하며 일변 일본이 부러워 못 견디겠도다. 자, 항상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자,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되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서 일본식의 교육을 받던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되어진 입장에서 일본한테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딱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일본하고 교류를 트는 그 자체가 이 나라 이제 되겠구나. 이제 그 우리나라의 진 면목이 보이겠구나. 이 모습이 보이는 순간 뒤집어지겠구나. 자, 세계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자, 제가 이때까지 쭉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전에는 이거 하고 고조선 역사까지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격주로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문신고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근문신고를 나가는 것보다 물론 조금 나가겠지만은 우선 이제 동문선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았네요. 조선의 특징은 한 사람이 명성만을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하지 않고 다 함께 달려들어 무조건 몰배를 때리고 보는 것이다. 자, 이 자체가 민주에 대한 실망이 왜 이런 것이라서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나는 그런 놈이야. 자, 우리가 꽃을 하나 더 하던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래 꽃 시들어 버려요. 아마 못생기고 되게 예쁘다 꽃이 활짝 핍니다. 이런 꽃들마저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주입을 시켰으니 이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봉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아주 쪼라들게 만들어가지고 종속하게 만든 그 족속들이 이씨조선이에요. 그래서 이씨조선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이씨조선에 대해서 어떤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조선 역사 우리는 이런 나라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세계를 마음에 품는 순간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어떤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 취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린다고 했죠? 이제는 존재와 의식을 결정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이제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의식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바른 의식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부하는 분들 또 여기 오셔서 몸이 되어진 분들은 생각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한테 나쁜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마음을 먹는 즉시 그 사람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한 마음, 항상 착한 마음 그래야지 나 자신도 좋고 그 상대방도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게 보여요. 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 앞으로가 10년 뒤냐 20년 뒤냐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낡은 옷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낡은 옷을 벗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몸에 있는 탁기를 다 빼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몸에 있는 탁기를 빼면은 몸에 쌓였던 탁한 균을 빼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젊어집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올해 61입니다. 근데 저보고 61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물론 차를 마셔도 오래 했지만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낡은 기운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